기술적 흐름에서 이 구간이 좀 깨진다는 게 너무나도 좀 뼈아픈 오늘의 하락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조선해양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추천 영상은 아니니까는요. 참고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 내 중간지 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누차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 이 회사가 이제 그 선박 건조 회사인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호중공업, 그다음에 현대위포조선의 지분을 각각 보유를 하고 있죠. 그걸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개의 선박 건조 회사들이 올해 이제 따놓은 수주 금액 목표가 149억 달러였거든요. 처음에 목표는 149억 달러인데 지금 워낙에 이제 경기가 좋고 이런 선박 수요나 이런 것들이 크게 좀 늘어나고 친환경 선박으로의 어떤 교체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미 목표했던 이 149억 달러 이상으로 초과 달성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이제 8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목표 수주액을 이미 달성을 했고, 그 이상의 추가 수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10월, 9월 정도나 10월 정도에는 이 현대중공업이 IPO를 통해서 이제 상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치는 한 6조에서 7조 원 정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조선해양 또한 역시나 어느 정도 지분 가치 상승에 따른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대와는 좀 다르게 주가는 좀 하락 흐름들이 연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의 하락에서는 시장의 영향도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오늘도 외인들 기관들이 대규모 이런 이제 강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대부분의 업종에서의 어떠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이제 사는 업종이 있다면은 제약 업종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쏠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백신 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임상 3상에 돌입을 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이런 대형 제약주들 중심으로 수급이 좀 집중되는 양상이고, 대부분의 이제 다른 업종들은 오늘 다 약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운송장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운송장비 업종도 오늘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데, 한국조선해양의 하락 흐름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외인들 기관들의 매도나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외인들 기관들 쪽에서의 어떤 매도세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외국인들은 소폭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지켜봐야죠. 장 막판에 또 매도로 전환될 수도 있고 규모가 얼마 안 되니까는요. 기관은 일단 오늘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이 종목의 최근에 이제 이 흐름에서 긍정적이었던 게 어떤 연기금의 매수, 투신들의 저가 매수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대목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연기금도 완전히 매도로 돌아서고 투신 쪽에서도 점차 매도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모펀드 쪽에서도 다시 또 매도나 이런 부분들로 가담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의 좀 악화 현상이 다시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자리에서는 다시금 외국인이 됐던 기관들이 됐던 또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당장은 좀 기대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오늘 흐름에서 상당히 좀 뼈아픈 하락이죠. 어떻게 보면 지난 1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게 이렇게 방향성을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방향성을 유지해 왔는데,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 방향성의 일부 좀 금이 가는 그런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뼈아픈 하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국조선해양의 어떤 본업적인 부분에서의 달라진 점은 없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수주가 좋은 부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향후 2년 뒤, 3년 뒤 배를 인도하는 시점에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수주를 올해 많이 따내고는 있지만은 당장 실적이 사실 좀 좋아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조선해양이 후판 가격 인상이다 뭐다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사 손실 충당금을 2분기 실적에 반영을 시키게 되면서 또 대규모 또 적자도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분기에 이런 이제 빅베스라 그러죠. 빅베스를 통해서 부실 자산이나 뭐 부실 우려 있는 부분들을 좀 털어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는 이런 우려감이 좀 더 이제 기대감으로 바뀌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한번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뭐 이런 본업에서의 어떠한 포인트가 달라진 거는 없지만 기술적 흐름에서 이 구간이 좀 깨진다는 게 너무나도 좀 뼈아픈 오늘의 하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게 깨지는 마당에 크게 뭐 또 언급을 드릴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깨지고 더 내려간다면 다시 밑에서 또 저점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될 거고, 다행히도 오늘 일시적으로 시장 하락 때문에 깨지는 거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돼서 이번 주 후반에 다시 이 위로 올려놓는다 그러면은 다시금 흐름들이 살아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깨진 마당에 다시 빨리 올릴지 아니면 좀 더 하방 변동성을 확대해서 밑에서 저점을 만들어 갈지는 결국에 그 흐름들이 나온 뒤에 좀 대응의 관점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걸 올려놓는다 내일 돼서 아니면 좀 더 밀어낸다 이런 부분들을 섣부르게 예측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위로 좀 빨리 올라서는 모습들이 나와서 좀 쌍바닥의 그림으로 돌아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바람들이 주 후반에 좀 만들어질 수 있을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 하방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좀 더 주가의 하락폭이 진행된 이후에 다시 또 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큰 변화는 이전과 뭐 지금 크게 달라진 거는 없지만 일단 기술적인 흐름의 훼손과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기관의 달라진 태도 이런 부분들의 지금의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 이후에 주 후반에 다시 좀 끌어올리는지 아니면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거든요. 1시간 반 정도 남아 있는데 남은 시간에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주고 뭐 양봉으로 마감된다든지 이렇게만 좀 나와도 충분히 이 구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지지 신뢰도나 여기서는 대기 매수세가 강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텐데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와줄 수 있을지를 남은 시간에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올라왔으면 오늘이 됐던 주 후반이 됐던 좀 다시 12만 5천 원대 위로 좀 올라오는 그림들이 좀 빠르게 나오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좀 개인적으로 고점은 뭐 변화가 없죠. 15만 6천 원대 정도가 기술적인 좀 저항대이고 결국에는 저는 주 하반기에는 한 번 정도 15만 6천 원대나 16만 원대를 좀 터치하러 가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만약에 훼손되고 회복이 좀 더디게 흘러간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2만 5천 원대 위로 좀 빨리 올라와서 안착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와야 시간과 과정을 단축하면서 전고점 돌파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거를 좀 깨고 내려간다면은 다시 또 밑에서 저점을 잡고 바닥을 만들어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많이 소요될 수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다시 올려놓는지 아니면 좀 더 하방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저점을 좀 더 확대해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또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 기술적인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잡아 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에 주식이라고 하는 게 과거를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 꿈을 먹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거는 이제는 과거가 돼 버렸고요. 결국에 이제 미래 향후에 좋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수주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미래적인 부분들, 실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아질 여지가 더 크다. 그래서 지금은 좀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다시금 또 12만 5천 원대 위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남은 주 후반에 좀 확인을 하면서 또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5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를 댓글로서 이렇게 자세히 적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이 9시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이 곧 나옵니다 라고 이미지 파일로도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되고요. 장중에 상승하면 또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면 또 하락하는 대로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료 추천 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주식 테마주 검색기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시장의 주도 테마와 당일 강세 테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